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중요한데요. 최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개헌을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박경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 이제 대통령 권한남용을 경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계엄이라는 게 이 시대에 지금 계엄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게 나오게 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예전에 이제 이 87년도 헌법, 1987년도 헌법 당시에는 그 유유적절한 헌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10년 또 15년,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30년이 지날 때까지도 헌법을 개정을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치도 개혁이 안 돼 있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권력자에 의해서 헌법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 근데 그것이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에 있는 개혁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반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데 더불어서 정치 개혁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경실련 입장입니다. 형 국정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너무 이제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대선을 치르게 되면 지금은 거대 양당이고 양당의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각 당에서 이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다라는 정책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선거를 하게 되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추진을 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펼치는 후보를 뽑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그래서 정책 대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 대결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정치 개혁을 담보를 해라. 이런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답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8대 큰 개혁 과제하고 21대 과제를 선별을 해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정당에게도 보내고 후보자들에게도 보내서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과제 중에서 안정적 대통령제 정착과 국회 구성의 윤리심사 강화가 눈에 띄는데요. 네. 각각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벌어진 일들의 양당에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한쪽은 대통령의 문제다. 또 한쪽은 국회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두 쪽이 다 문제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에 대한 이제 개선 또는 정화 작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통제, 권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권한 통제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 겸직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있는 중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이 되면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을 약간 분리시켜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시키자.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통제를 할 때는 같이 통제에 참여를 해라라는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인사권도 좀 적정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권 통제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인데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만 동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 요직이라고 보이는 분들, 부총리급은 당연히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당연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몇몇 부서의 장관들은 국회 동의하에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인사권, 인사제도를 좀 개혁하고 혁신을 하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 그 시행령을 통한 그 법을 침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통제 장치를 마련을 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부 통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뭐 흔히 알듯이 이제 윤리심사 강화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뭐 국회의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을 뽑아는 줬지만 국회의원답지 못한 행동들 또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로 해서 윤리위에 회부가 되더라도 각 당의 입장만 계속 피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윤리심사부를 좀 강화해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외부에 있는 외부 위원이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의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권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구축해 줘서 실질적으로 윤리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준연동형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두 거대 양당이 결국은 다 그 의석수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연동형도 이제 준연동형이 아닌 완전 연동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있는 뭐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방지책을 만들어서 비례의원들의 좀 다양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거제도를 좀 개혁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투명한 국정 운영도 이제 개혁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네네. 이걸 개헌을 통해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투명한 국정 운영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개헌 사항이라고 딱 볼 수는 없지만 개헌이 필요한 항목도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찌되었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제 각부 기관의 장관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이제 시스템 중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전 인사 검증을 했다고 하면 그 인사 검증된 자료를 어찌되었건 국회나 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또는 이렇게 앞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라는 부분들이 투명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논의된 얘기들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헌재 선관위 감사원의 권한 행사 독립성 보장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의 사법부에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 성향을 내비치면서 마치 정치 활동은 아니지만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듯한 정치적인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인 통제를 통해서 좀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이제 독립이고요. 감사원도 이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감사원을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 쪽에서 독립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는 조직 그 헌법기관을 두고 그 감사위원을 외부에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감사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감사원장을 선임을 해서 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서 행정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성향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폐쇄성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독립기구화 시키자 완전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구인의 그 위원들을 재판관들을 외부에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 추천받은 위원들은 인사 검증을 통해 갖고 국회에서 동의하에 임명을 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나 그 국회가 구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도 독립기구화 시키고 다 외부의 추천위원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추천된 위원들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그래서 견제와 균형,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셨거든요. 네. 예, 그 이유는 뭘까요? 탄핵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정당도 지금 양분돼 있고 정치권도 양분돼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개헌이라고 해서 꺼내드는 것을 누가 동의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려면 국민들이 이 헌법이 내가 만든 헌법이다라는 것이 일단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이 만들어 온 걸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양분되기 때문에 그 양분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면 좀 시간을 두고 다만 다음 대선이 만약 된다면 그 대선 후보자들은 자기 임기 중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약속된 절차대로 개헌 준비를 해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고 그렇게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개헌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게 참 힘든 얘기예요. 네. 다들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헌법 개정안을 내놓는 분들이나 논의하는 분들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숙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기구에 대한 이제 구조 정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게 가장 이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두 여야 또는 이제 소수의 비례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의 어떤 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이 나오면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거를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걸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 거대 양당 그리고 뭐 소수당 포함해서 제대로 된 안을 하나 만들고 그 안이 이렇게 정착되면 좋다라는 것을 대국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은 그 대선 치러진 그분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분의 임기 중 다음 번째 임기 중에는 반드시 개헌도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된 정치 개혁도 그때쯤에는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개헌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좀 했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도 많고 좀 찬성을 하는 분도 사실 그냥 뭐 4년 중임제 뭐 그냥 이 정도 언급이에요. 우리가 뭐 헌법을 몰라도 사는 세상이긴 해요, 그죠? 법률만 알면은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 보호가 되는지 또는 위반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구도는 모르더라도 살 수는 있는데 근데 헌법의 기본적인 구도에 의한 헌법 기관들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헌법이 어떤 나라의 전체 근간을 만들고 또 그리고 국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굉장히 위태롭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건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만들자 그러면 그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이 중임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려면 열심히 이제 대통령 임하겠지, 임무에 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4년 중임제는 그래도 좀 와 닿는 얘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남의 일처럼 사실 느껴지는 것이 맞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일이다. 사실은 이게 내가 헌법을 잘 만드는 것에 동참을 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 근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